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수연 씨, 네. 살짝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오늘 무슨 일 있죠? 제가 오늘 사실 공부용으로 들고 있던 종목, 피 같은 저의 종목을 손절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참 많이 안 좋았잖아요. 장 오후 2시부터 갑자기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진 짐도 많을 것이고 걱정도 크실 것인데 오늘 거래자들 1부, 2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신 이주연 위원님 먼저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안경을 쓰셨네요, 위원님. 그러니까요. 네, 너무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시력이 좀 나빠져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더 똑똑이 멋쟁이 되신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또 1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도 인사 나눠봐야겠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이랑 또 저녁 네. 방송이랑 두 개 다 하시잖아요. 뭐 해야죠. 그러니까요. 아침 방송에 할 때까지만 해도 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마무리된 거 보니까 장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미 시장 빠질 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빠지면 또 올라간 장이 나올 거니까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기회장이 또 찾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시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1부 출발합니다. 네, 거래자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장 시장 정리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네, 오늘 이제 최근에 바람이 좀 쌀쌀해지면서 네. 가을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날씨가 이제 찾아왔죠? 됐는데 네. 뭐 증시도 낙엽 떨어지듯이 추풍 낙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미 증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이제 그동안 잘 버텨준 것 버텨줬죠. 같아요. 버텨줬고 지금 아직도 여전히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가 조금 하락 이제 상단 트렌드 상승 트렌드의 하단 부분까지 이제 밀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미 증시에 대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여전히 이제 상승 트렌드 속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래서 뭐 내일 돼봐야지 이 추세대 하단을 깨고 내려갈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증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막 3% 이상 급락이 나왔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네. 부분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내일 아마 오늘 미증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뭐 이렇게 좀 갭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수급적으로 그동안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개인 매수세가
좀 예전만큼 막 들어와 주지 않았던 네.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 실탄이 조금씩 거의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지지난주 이제 주유소 때부터 시장 어떠냐 물어보셨을 때 죄송한 말이지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이제 좀 강한 흐름을 감안해서 박스권 흐름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상대로 지금 뭐 추세대 하단 깨지 않고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는 N자 하락으로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차트 보시는 것처럼 N자 하락 조정이 나온다 하면 지금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거든요. 오늘 선물 시장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 밤에 열리게 되면 아마 좀 하락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만 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열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5파 상승이 다 나왔기 때문에 주봉을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5파 상승이 다 나왔고 이제는 ABC 조정, N자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선 부근에서의 이제 그 지지, 60선 부근에서의 지지 잘 받으면서 버텨주다가 금요일 날 좀 아쉽게 이 부분을 좀 깼던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도 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현금 보유하셨다면 이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직 대응을 못 하신 분들 우리나라 증시 내일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시라면 가급적 현금 보유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을 갖다가 좀 많이 늘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충분히 조정 나온 이후에 좋은 종목들 또 싸게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포함해서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시장은 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장 하락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통 말한 대로 이루어져라라는 네. 의미에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이제 네. 말을 좀 좋아를 하는데 네. 그게 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닐 겁니다. 올라갈 때는 물론 그 힘이 있겠지만 네. 내려가는 게 위원님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이주호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중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시황 리딩 해주시고 또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의 이제 시장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이정수 위원님도 말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장중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좀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대응을 하셨겠죠, 위원님?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수익 그러니까 났던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챙길 수 있는 것들 좀 챙겨가는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침에서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시장이 빠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서 계속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는 기가레인을 지난주에서는 K사인을 종목을 주면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는데 이게 금요일서부터 이제 이 시장의 힘의 방향이 이제 슬슬 내려가는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말대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내려와서 과연 이게 이제 하락장으로 내려갈 것이냐? 예,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들어주는 흐름들이 또 나와줄 거고 그 빠질 때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거냐 아니면 어디에 이제 그 덜 빠지는 어디에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제 물려 있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아마 종목들이 좀 빠지겠죠 내일. 왜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나스닥 선물하고 굉장히 좀 약합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업종 차트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이날이죠. 9월 18일 날에서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양은 안 나오니까 차트적으로 안 나와서 근데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힘의 방향이 이제 하방향으로 이제 실릴 수 있는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양봉으로 올리질 못하고 오늘도 약간 밀렸는데
아침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에서는 강했습니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이 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여기 있을 때 시장이 올라갔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시장 대응을 하셔라 그랬는데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일단은 2,300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350에서 2,300까지는 밀릴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어느 정도 밀렸다가 지지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깨지면 아까 이주연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10,00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은 금방 내려와요. 금방 또 내려오면 또 반등이 또 나와요. 미국 시장. 그러면 그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 또 우리나라 시장 종목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가레인이나 K사인 같은 종목들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1,6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37%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8.5%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수익권 여기에 있는데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K사인 같은 경우도 1,600원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엊그저께 수익이 많이 났죠. 27% 정도 올라갔는데 요것도 내일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애들은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흔들려도 지금 많이 빠져도 지금 거래량이 없는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이 양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들어주게 되면 한 1,800원대에서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조정 시 다시 싸게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일단은 추석 전으로 해서 바닥을 치거나 추석 이후에서는 바닥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빠진다고 막 겁내가지고 던지게 되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 추격 매도 최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IT 섹터에서도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많이 떠 있는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시간에서 지금 뭐 제약주 몇몇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걔네들은 지금 뭐 시간에서 뭐 하한가를 들어가는 몇몇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한다라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포의 그 하락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때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칠 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있죠. 기가레인도 K사인도 두 자릿수 수익률 견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가는 종목들 궁금하다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네요.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장에선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 저녁 8시 30분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이지환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변화, 지금부터가 진검승부, 제2의 첨보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첨보 바닥에 있을 때부터 정말 이야기 매일매일 해드렸었는데요. 수익률 정말 많이 나고 있는 점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제2의 첨보를 찾는 여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따가 8시 30분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수용할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의 현실적인 주제가 녹아있는 종목 추천 시간, 종목 언급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추석상 차리기입니다. 올해 최장 장마 쇼크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4인 가족 추석상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5,171원입니다. 너무 부담되는 비용인데요. 일주일이지만 혹시 올 추석상 차릴 수 있는 비용 주식으로 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또 새롭게 주제가 만들어졌죠. 이번 주는 다음 주 추석을 대비해서 추석상 차릴 수 있는 비용 만들기입니다. 추석상 차리기가 30만 원까지 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 정말 마트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네. 애호박이 원래는 1,000원 이하였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지금 2,000원, 3,000원 네. 부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애호박전 진짜 좋아하는데 올 추석엔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애호박 코인이라고 불리면서 애호박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정말 그만큼 또 올해 농축산물 가격들이 참 많이 또 변동성이 있는 그런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또 추석에 어디 놀러 가세요?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코로나 때문에 네. 또 어디 못 갈 것 같고 가족들과 그냥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 보낼 것 같네요. 많이들 네. 안 가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좀 이런저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또 집에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래도 추석인 만큼 또 맛있는 음식 차려 드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오늘 종목 한 가지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추석 때 피자 한 판이면 될 것 같은데. 네, 피자 값을 벌어주셔야겠네요, 위원님. 30만 원짜리 피자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네. 또 전통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그렇게 드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간편 결제 웹툰, 벅스라는 이제 음원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현재 전체적으로 매출은 이제 간편 결제 쪽에서 한 30에서 35%가 나오고 있고 모바일 쪽에서 한 30%,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좀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꾸준히 연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성장이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매우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컨센서스가 1,200억, 올해 1,200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하반기에 신규 게임이 3개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2개고요. 하나가 이제 이거 게임 이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금방 다 찾으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같아요. 네. 뭐 게임 2가지가 있다. 요 정도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승부 결과 예측 게임인데 네. 이쪽으로도 한 종목 출시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에 데이터 센터 크게 확충하고 있고요. AI나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없으면 앞으로 이쪽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데이터 빅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설명 마치신 건가요? 이번 종목이 게임도 있고 또 간편 결제부터 웹툰, 음악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묶이는 섹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이 피자값 벌어줄 수 있는 네.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네. 이정수 위원님한테는 제가 애호박전 좋아하니까 애호박전값 벌 수 있는 종목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네. 힌트 좀 주세요.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호박 1,000원 차이면은 아메리카노 하나 안 먹으면은 충분히 애호박 5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돈 하만이죠. 삼성이 인수한 하만의 이제 제조자 개발 방식 ODM, 그다음에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 OEM 방식으로 납품 중에 있는데 관련 매출이 이 회사는 전체 이제 하만 쪽에 규모의 한 20% 정도가 된다라 그래요.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 과거에 삼성전자의 인수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때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 붙이는데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인수할 거였으면 벌써 인수했겠죠. 근데 움직일 때마다 그런 이슈를 항상 붙여가지고 잠깐 움직여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삼성에 관련한 AI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주입니다. 아까 이제 하만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만 자체가 이제 삼성이 인수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스피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공지능 그런 섹터에 지금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이거는 지금 매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이따 가격을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해외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개파락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타 법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요. 뭔가 계속 매수를 하는데 아마 얘네들이 단타치기로 한 번 정도는 들어줄 것 같으니까 싸게만 잘 접근한다라 그러면 단기 매매로 나쁘지는 않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애호박전, 뭐 요즘 커피값보다 비싼 애호박전 네. 벌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관련한 AI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종목명과 또 차트 이제 대응 방법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들 함께 살펴봤다면 트레이딩 Q&A 시간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트레이딩 Q&A 시간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증시 하락장 이제 시작, 무시무시한 시간이 온다라는 주제인데 사실 미국 증시가 너무나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이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시장만 봐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또 유럽 증시 역시 3% 이상씩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시장은 분명히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오는 시그널을 좀 여러 번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졌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좀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뭐 내려가는 길을 막을 수 없듯이 하단을 깨고 지금 10,0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며칠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10,000포인트까지는 계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다시 조정 마무리되고 반등으로 추세 돌린다 하면 다시 성장 종목들,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지금 뭐 금 관련해서도 지금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 관련해서 약간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상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금융 위기 때도 그랬지만 미국 정부에서 금 증거금,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증거금을 4배까지 막 늘리면서 투자를 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렵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급등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 증거금을 갖다가 한 4배 정도 올리면서 신규 투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이 이유가 이제 미국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가지고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줘야 될 자금이 금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승은 쭉 해왔지만 코로나라는 이 위기 그리고 너무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워런 버핏이 최근에 금에 굉장히 큰 비중을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달릴레오라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도 지금 금이 포트폴리오에서 약 30% 정도 차지하면서 금 투자를 계속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금값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1,900달러 부근에서의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이어져 왔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보통 빠질 때 금값이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금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지금까지 시장이 급등해 올 때 금값이 같이 상승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시장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금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이번 역시 코로나 이후로 급락 이후에 올라갈 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같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금값도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금요일부터 좀 보였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상으로 금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적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금값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약간 상관이 없이 금값이 지금 좀 움직인다라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네.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 정리해보면 지수가 하락을 했고 또 금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금 가격에 숏배팅이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좀 앞으로도 지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금이 이제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잔잔하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네. 금으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원래는 같이 하락을 했어야 됐으나 금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늘 지금 선물 시장 보면 이제 그 급락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이 받거든요. 네,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같이 급락하고 잔잔하게 움직일 때는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금도 약간 월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흐름대로 그러니까 숏으로 이렇게 좀 한 3, 4주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부분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후에 조정 이후에 금값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메이저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까지 또 금에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고 이렇게 지수와 금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금을 사놓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수 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제목만 보면 좀 무시무시한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라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분명히 빠지긴 하겠지만 자, 지금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지금 볼 건데요. 자, 이건 일봉이고요.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월봉으로 갔을 때에서 우리가 추세가 깨지거나 시장이 무너지는 자리는 일단 다우존스에서는 21,000자리를 깨야 돼요. 21,000자리를 깨야지만 이게 하락장으로 내려가면서 1년, 2년, 3년 계속 빠질 겁니다. 저게 깨져야 되면, 저게 깨지 않으면 우린 그걸 뭐라 그냥 박스권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밀리면 물론 이게 21,000까지 밀리거나 뭐 22,000까지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월봉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돌려놓고 다시 봤을 때에서 뭐 26,000까지 밀리거나 25,000까지 빠지면 많이 빠지면 또 얘네들은 또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그다음에 영국 선물, 독일 선물, 프랑스 선물 4%, 3% 빠지죠. 과거에 그런 흐름들이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비일비재하게 맨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빠지면 며칠 또 빠지다가 또 반등 나올 때 또 5% 반등 나오고 3% 반등 나오고 또 올라가고 또 빠지고 왔다 갔다 이걸 이제 박스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박스권이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시무시한 이 하락을 만약에 맞이한다라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볼 때에서 7,000은 깨져야 돼요. 7,000이 깨져야 이게 시장이 끝났구나. 조심해. 물론 7,000까지 빠진 이후에서는 벌써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7,000까지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7,000까지 많이 빠지는 일이 당장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내일 전 종목 다 하한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빠졌다가 들어졌다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서 7,000이 깨지겠죠. 그 흐름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락장이나 무시무시한 하락장을 뭐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20%가 빠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20% 또 올라가요. 그리고 30% 빠지면 또 30%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지는 것보다는 나중에서는 더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지만 중기와 장기적으로 아직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빠진다 그래서 내일 분명히 빠지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빠진다라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계속 시장이 좋다,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대뜸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빠진다고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겁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 조정은 제가 볼 때에서는 굉장히 뭐 길게 내지는 굉장히 깊게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추석 전 정도만 좀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뭐 기껏 해봤자 뭐 추석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잘만 버티면 또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여태까지 저는 뭐 거의 이제 전문가 생활 14년 동안 했지만 거의 시장에 대해서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시장이 흔들릴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은 실전 매매 정수 아침에 실시간 방송에서 10시, 11시 방송 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아침에서도 오늘 아침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빨간색으로 코스닥, 코스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대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빠졌던 부분들은 분명히 올라올 텐데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계심이 강할 때에서는 시세는 좀처럼 천장을 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천정을 치지 않아요. 고점은 언제 나오냐면요. 시장이 무지하게 좋을 거다. 엄청나게 좋을 건데 호재가 만발할 때 그때에서 고점을 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종목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시장은 다 그렇게 상승장에서 꺾일 때 항상 그렇게 왔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이제 막 고점을 치고 이제 빠지고 또 반등 나오면서 뭐 이제 쌍봉을 만든다라든지 그래서 개인들이 공포를 먹을 때에서는 절대 천정을 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점 있는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리더라도 물릴 만한, 내지는 뭐 실적이 받쳐준다라든지, 수급이 받쳐준다라든지,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시장 뭐 하락할까봐 미국 시장 폭락할까봐 도망가야지 현금화해야지 그럼 또 여러분도 나중에 또 힘들어져요. 왜? 아니 빠진 줄 알았더니 계속 올라가요 또. 이번에 3월 달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일보다는 추석 이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추석 연휴도 다음 주면 벌써 다가오니까 그때는 오히려 좀 체력을 좀 비축해두는 그런 기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해드렸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성큼 관련 주가 흐름은 이란 주제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이제 9월 22일이 배터리데이고 우리 시각으로는 23일 새벽 5시에 배터리데이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테슬라에서 과연 엄청난 발표를 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벌써 테슬라 관련 주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초록창 검색창에 뜨기도 하고 많은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많은 걱정하고 계세요. 네.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배터리데이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뭐 이슈로 해서 왜 우리 일정주 하듯이 어떤 일정이 잡혀 있으면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네. 막상 당일날 되고 나면 종목들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적인 섹터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면 단기 이슈를 받아서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벌써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 그리고 뭐 LNF 이런 종목들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시세가 좀 잘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시세 끝났고 죽을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 추세로 꾸준히 이어져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좀 전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뭐 갑자기 이쪽 sektor들이 막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장 조정 갭 하락 출발했는데도 아침부터 좀 강하게 올라준다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섹터 내에서의 단기적인 종목들 시세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볼 만하다. 단기 트레이딩은 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제 이쪽 관련 섹터들이 이제 막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올라가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시장이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이제 이쪽 섹터들이 내일 시작 하락 그리고 이제 배터리 대회 이후에 조정들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뭐 큰 패러다임의 시프팅이 일어나는 기술적인 시프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관련주들 저점 매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좀 공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CATL이랑.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보유주분들은 또 오르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로서도 또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2차 전지 하면 이정수 위원님과 또 인연이 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LG화학도. 그렇죠. LG화학 제가 앞자리가 2일 때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에이, 위원님 지금도 비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샀어야 됐어요, 위원님. 그죠? 그때가 샀었어야 되는 자리고. 그래요.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에서 뭐를 하냐면 뭐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공개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한국 시각으로 23일 오전 5시니까 요게 발표가 되면 우리나라 시각은 내일이 아니고 영향은 수요일 날 받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정말로 나와주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이제 관련된 2차 전지라는 이쪽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개할 것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은 수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선 사용에 대한 수명을 크게 늘리고 그다음에 단가를 확 낮추는 배터리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나와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단가가 가장 큰 비중에 있는 이제 코발트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는 이제 배터리 건식 전극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신기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 CATL과 제휴해서 이제 수명을 160만 킬로 정도로 크게 수준을 올리는 그렇게 해서 100만 마일 배터리를 그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번에 과연 선보일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CTAL 이 중국 회사랑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에서는 아무래도 LG화학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 합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럴 때 우리나라 시장들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약간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지금 뉴스는 그쪽으로 많이 될 거다라 얘기를 하는데 쭉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번에 테슬라가 배터리를 그러니까 합작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이제 내재화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내재화 계획으로 하면서 뭐 차세대 기술의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번에 공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사가 좀 나오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배터리 내재화 계획 같은 경우는 불과 지금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기술력이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뭐 파라소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라든지 이쪽에 그 제조업체들을 넘어서는 원가 경쟁력에서 그쪽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 내재화하는 뭐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거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 회사와 합작이냐 사실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니켈 가격하고 아니 니켈 아니죠. 그러니까 코발트 가격하고 니켈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가격이 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발트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켈보다는 이제 NCM 배터리라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에 있는 배터리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장악하고 있는 게 LG화학이고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안전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 아마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다각화. 그래서 LG화학과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아니 테슬라가 이제 LG화학과 그다음에 중국 회사, 일본 회사 이렇게 다각화하면서 아마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는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봐야 알지만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신기술을 막 발표를 하고 중국과의 그런 이제 합작이 아니고 다각화를 하겠다. 그래서 매출처를 다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 관련주들 수급이 좋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제 예상이지만 아마 요렇게 이제 수급이 좋다라는 것은 이게 피해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수혜주의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2차 전지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괜찮을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테슬라 부분들은 일단은 기술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나오는 부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데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지환 전문가님의 제2의 첨보찾기 무료 온라인 방송이 지금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방송 중이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또 이동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데이까지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횡보장 장기 국면, 저평가 실적주 반등 모멘텀이 커질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세 번째 질문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2020년에서 갈만한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이 어떤 것일지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두 위원님께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정수 위원님께 여쭐게요. 위원님, 저평가된 모멘텀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 말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홈쇼핑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은 소비들이 줄었지만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이제 매출 관련주들, 뭐 홈쇼핑 관련주들 아마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뭐 GS 홈쇼핑도 있을 거고, 네. 뭐 신세계도 있을 거고, 뭐 이마트도 있을 거고, 뭐 등등의 그동안에서 바닥을 기었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에서는 조정받으면 내일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미국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정받으면 그쪽 종목들을 실적주 내지는 뭐 연말에 대한 모멘텀 계속 뭐 추석도 있겠지만 뭐 그다음에 연말에서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을 거고 뭐 연말 이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설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계속 온라인 쇼핑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종목들은 온라인 쇼핑, 백화점 관련주들 연말까지 보기 괜찮다라고까지 힌트를 드렸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보시는 저평가주들이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장이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실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시점은 유동성 장이 지나간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성장성 위주의 섹터들이 좀 강한 상태가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시장이 이제 큰 사이클로 봤었을 때 크게 이제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는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크게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뭐 언택트 이야기 나오고 코로나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카카오나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라든지 LG화학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을 해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게 같은 sek터 내에 안 오른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선발주들이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정 거치면서 이후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순환매를 돌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순환매가 도는 성장성, 유동성 장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실적이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섹터들이 다 갈 거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좋은 종목들 저점에 매수하고 가치 투자로는 가져간다 하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안정성은 뛰어나겠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어서 못 올랐거든요. 네. 저평가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르지 못하는 이유들은 아직도 성장성 높은 종목들이 올라갈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런 좋은 종목들 싸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조금 더 강한 종목들, 조정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이슈가 있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조정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하단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시장에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세력 형님들이 딱 받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함께 살펴보시죠. 가전 스마트폰 호조 전자업계 3분기 깜짝 실적 예고라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6만 원을 터치를 했었는데 이 질문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요번이 조정이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안드로이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장 지분 이제 지배 그 마켓 셰어가 한 17%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애플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제조업체들에서 좀 마켓 셰어를 많이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이 악재기는 하지만 오히려 호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사업을 넘보고 있는 부분에서 네. 이제 미국의 이런 제재는 솔직히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제조업 반도체 쪽을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그리고 이제 또 통신 장비 네네. 미국의 인프라 확충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확충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통신 장비, IT 섹터들, 스마트 가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바로 우리 이정수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가전제품에 대한 이제 3분기 매출 깜짝 실적 얘기 지금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매수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호조 얘기 나오고, 뭐 매출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해서 지금 주가들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흔들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좋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LG전자 가전제품 백색 가전이라 그러죠? 많이 올라왔어요. 4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조정 받으면 사면 됩니다. 일단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사왔기 때문에 뭐 빠지면은 기회예요. 그래서 조정 받으면 싸게 공략하면 되고 내일 이후서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는지 사는지 그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가전전자가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시장 지수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파운드리 시장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앞서서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
이쪽에 있어가지고는 반도체 없어서는 안 돼요.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없이 꼼짝마 되는 경우도 결국 이제 반도체를 묶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왜 반도체 굴기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반도체를 주름 잡는 나라가 앞으로는 제일 센 나라가 될 거예요. 돈도 많이 쌓는 나라가 될 거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꼭 가전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 힘으로 결국 나중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이슈들, 좋은 이슈들 나올 때에서는 덤비지 말고 조정 시 싸게 사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의견은 또 우리 두 의원님의 동일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자들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추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들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